여러분 안녕하세요. 물콩입니다. 12월 11일 SH에서 장기전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는데요. 장기전세? 생소하시죠? 장기전세는 이렇게 전세값이 마구마구 치솟고 있는 이렇게 엄청난 전세난에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금액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인데요. 임대주택들 중에서 유일하게 소득 기준이 높은 공고입니다. 소득 때문에 당첨에 낙방하고 신청조차 못하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SH에서 뜬 만큼 전부 다 서울 전체 시내의 아파트이고요. 총 550호수를 공급하는 올해 마지막 장기전세 물량입니다. 이번 공고는 33제곱미터 1.5룸부터 114제곱미터 면적 포룸까지 다양하게 뽑고 있는데요. 넓은 면적을 원하셨던 분들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들 위치를 보면 역세권에 숲세권에 다 너무 좋은데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주택들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 이 주택 보고 이 이름이 맞나 하고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요. 바로 반포자이입니다. 반포역을 코앞에 두고 있는 반포자이에서 84제곱미터 면적을 뽑고 있고요. 방 3개로 전형적인 넓은 옛날 아파트 구조입니다. 여기는 현재 전세 시세가 14억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장기전세 전세 금액은 무려 7억 원대 반값입니다, 여러분. 다음 강남의 세곡 2-3으로 나와 있는 곳인 레미안 포레입니다. 앞으로 위례 과천선 세곡역 예정인 곳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대단지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강남 한양수자인 아파트도 주택 목록에 떴는데요. 역시 엄청난 대단지의 역세권이라는 거. 레미안에서는 59제곱미터 면적을 뽑고 있으며 화장실 2개와 방 3개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주변 시세 현재 36평만 나와 있는데요. 전세가 7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장기전세 전세 금액은 3억 원대, 역시나 반값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름만 들어도 핫한 곳이죠. 바로 위례지구 10블럭입니다. 이름은 위례 포레샤이인데요. 위례 신사선의 위례 중앙예정역과 도보권이며 여기는 59제곱미터 면적인 조금 작은 3룸 구조 타입과 74제곱미터 면적인 조금 큰 3룸 구조 타입을 뽑고 있으며 현재 여기 시세는 21평 전세가 5억대로 장기전세 전세금은 3억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편입니다. 다음도 역시나 핫한 곳인 고덕입니다. 고덕 리엠파크 3단지인데요. 역시나 대단지로 곧 개통될 5호선 강일역과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84제곱미터 면적인 넓은 발코니와 드레스룸까지 있는 3룸 구조 타입을 뽑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시세는 5억대이며 장기전세 전세금은 3억 5천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또 다른 곳은 바로 마곡인데요. 마곡 8단지를 보시면 9호선 신방화역과 5호선 송정역과 마곡역까지 모두 다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고 84제곱미터 면적인 드레스룸이 있는 3룸 구조 타입을 뽑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전세 시세는 5억대이며 장기전세 전세금은 3억 3천만 원으로 측정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양재동 102인데요. 여기는 최대 면적인 114제곱미터 면적을 뽑는 곳입니다. 위치는 양재 시민의 숲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양재 시민의 숲이 바로 보이는 숲세권이며 드레스룸에 방 4개 구조 타입인 굉장히 넓은 곳이며 주변 시세 36평 전세가는 5억 5천만 원대로 대략 50평대는 8억대로 예상이 되는데요. 장기전세 전세금은 5억 9천만 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114제곱미터 면적은 연봉이 1억이 넘어도 당첨이 가능하다는 거. 4인 기준 연봉 1억대이셔도 신청하셔서 당첨이 가능하니 소득 높으신 분들 임대주택 난 안 돼 하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외에도 목동, 송파, 서초, 상암 등 여러 곳의 주택들이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기전세 전세금이 적게는 9천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7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서울 역세권 아파트를 시세보다 이렇게 저렴하게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데요. 또 신혼부부라면 최대 2억 원까지 1%대 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신혼부부가 1%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2가지 방법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위치도 금액도 착
착한 서울 장기 전세 자세히 살펴봐봐야겠죠? 공고문 다운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이전에 SH 국민임대 공고문과 팸플릿 다운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공고문을 보시면 와, 제가 이렇게 SH 장기 전세 공고문을 처음 보는데요. 보는데 스트레스를 어찌나 받았던지, 임대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저희조차도 보면서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보통 임대주택 공고를 설명할 때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으면 우선 공급 언급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일반 공급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장기 전세 주택이란 좋은 대단지 아파트에 무주택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 전세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곳에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장기 전세는 건축형에 따라 그리고 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과 자격 조건 그리고 선정 방법까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조건에 맞춰서 잘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헬인데요.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장기 전세도 다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럼 그 다음 면적별 자격 기준부터 보면 60제곱미터 이하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0제곱미터 이하 면적,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 면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60제곱미터 이하 면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약 5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 소득 기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뒷부분 선정 기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부동산 재산이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2,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 60제곱미터 초과 80제곱미터 이하 면적을 보시면 월평균 소득이 120%로 3인 기준 670만 원 정도 되며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은 60제곱미터 이하 면적과 동일합니다. 60제곱미터 초과 면적부터는 소득 기준을 동등하게 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부분도 뒤에 선정 기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85제곱미터 초과 면적입니다.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3인 기준 840만 원으로 가장 소득 기준이 높으며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은 위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면적별로 소득 기준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선정 방법 또한 각각 다릅니다. 장기 전세에는 공사 건설형과 서울시 매입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이거에 따라 선정 방법 및 순서가 달라집니다. 우선 공사 건설형 50제곱미터 미만 면적을 보겠습니다. 50제곱미터 미만 현재 공고된 주택들 목록입니다. 입주자 선정 순서를 보면 첫 번째가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입니다. 선정 방법에 70% 이하 세대에게 먼저 공급 후 남은 주택들을 100% 이하 분들에게 공급하므로 서울은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소득 기준 70% 이하 분들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인 기준 390만 원 이하 소득이 분들 선에서 커트가 되며 그 다음 거주지 순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해당 주택에 인접한 곳에 거주 중인 사람이 1순위 그리고 서울 거주자가 2순위인데 인접한 곳에 거주 중인 1순위 분들로 커트가 됩니다. 그 다음이죠. 배점입니다. 배점 부분은 모든 면적이 동일하므로 제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5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면적을 보시면 해당 면적의 주택 목록입니다. 입주자 선정 순서는 첫 번째가 청약저축 순위입니다. 청약저축의 1순위는 저축이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을 말하고요. 2순위는 청약저축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나 보통 서울은 청약저축 1순위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이 월소득 70% 이하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죠. 소득 기준 100% 이하가 되어 신청 가능하다 하더라도 여기서 탈락됩니다. 이것을 보시면 소득 기준 70% 분들 선에서 경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배점입니다. 다음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으로 넘어가서 해당 면적의 주택 목록입니다. 입주자 선정 순서는 역시 첫 번째가 청약저축 순위입니다. 1, 2, 3순위는 5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면적과 동일하며 이 역시 1순위에서 커트됩니다. 허나 5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면적과 다른 점은 소득에서 커트가 되지 않는다는 점. 순위 다음에 바로
바로 배점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60제곱미터 면적 이하는 순위랑 조건이 맞는다 하더라도 소득이 70% 이하여야 당첨권이지만 60제곱미터 면적 초과부터는 원래 신청 소득 기준인 월평균 소득 120% 이하로만 반영하여 저소득에 대한 우선 제공 없이 동등하게 경쟁됩니다. 다음 공사건설료 마지막이죠. 85제곱미터 초과 면적을 보시면 해당 주택 목록입니다. 입주자 선정 순서는 청약저축이 아닌 청약예금의 순위로 보는데요. 1순위는 청약예금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치 기준 금액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114제곱미터 면적의 경우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의 금액이 예금되어 있어야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서울은 1순위에서 마감됩니다. 청약예금 순위 다음으로 배점으로 넘어가 경쟁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서울시 매립형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을 보도록 할게요. 해당 면적 주택 목록입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첫 번째 청약저축 순위로 보는데 60제곱미터 이하 면적과 동일하게 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는 6개월이 경과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입니다. 역시나 여기도 1순위에서 마감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 청약통장은 꼭 그리고 빨리 만들수록 그리고 많이 넣을수록 유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모두 공통사항인 마지막 선정 기준 배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서울에 만 19세 이후부터 연속 거주한 기간으로 10년 이상 거주하셨으면 5점, 7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4점, 5년 이상 7년 미만이면 3점,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2점, 3년 미만일 시에는 1점이 주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서울시에 거주하시면서 서울 시내에서 여러 번 이사를 다녔다면 최초의 서울시에 전입한 날로부터 기간을 보시면 되시고 서울시에 살다가 경기도나 인천 등 타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가 다시 서울로 왔을 경우 이때는 마지막으로 서울에 전입한 날짜로부터 기간을 봐야 합니다. 2번으로는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입니다.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한 날짜 중 가장 먼저인 날짜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점, 7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4점, 5년 이상 7년 미만이면 3점,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2점, 3년 미만은 1점입니다. 혼인을 하지 않고 만 30세가 넘지 않았다면 최대 1점만 가져갈 수 있겠네요. 3번 신청자의 만 나이 50세 이상이시면 5점, 45세 이상 50세 미만이시면 4점, 40세 이상 45세 미만이시면 3점, 35세 이상 40세 미만이시면 2점, 35세 미만이시면 1점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 젊은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들이 너무 많다 하시는 댓글들이 달리곤 하는데요. 이번 공고야말로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점수를 가져가게 됩니다. 4번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수 5인 이상이시면 5점, 4인이면 4점, 3인 3점, 2인 2점, 1인 1점입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점수를 가져가네요. 5번 미성년, 즉 태아 포함 만 19세 미만 자녀 수입니다. 5자녀 이상 5점, 4자녀 4점, 3자녀 3점, 2자녀 2점, 1자녀 시 1점입니다. 아이가 없다면 해당 점수는 가져갈 수 없겠네요. 6번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에 해당되며 청약 제출 납입 횟수입니다. 96회. 와. 엄청나네요. 96회 이상 5점, 84회 이상 96회 미만 4점, 72회 이상 84회 미만 3점, 60회 이상 72회 미만 2점, 24회 이상 60회 미만 1점입니다. 7번은 85제곱미터 초과 면적에 해당되며 청약예금 가입 기간입니다. 8년 이상 되셨으면 5점, 6년 이상 8년 미만 4점, 4년 이상 6년 미만 3점, 2년 이상 4년 미만 2점, 2년 미만일 시 1점입니다. 이처럼 청약통장은 제가 거듭 강조드리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개설하시고 최대한 많은 횟수를 납입하셔야 어떤 공고든 유리하다는 거. 혹시 없으신 분들 당장 만들어 가세요. 다음 8번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고 계시다면 추가 2점이 주어집니다. 9번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은 이렇게 가구당 퍼센테이지 표로 볼 수 있는데요. 50% 이하는 5점, 50% 초과 70% 이하는 4점, 70% 초과 100% 이하는
이하는 3점, 100% 초과 120% 이하는 2점, 120% 초과 150% 이하는 1점입니다. 최대 배점은 37점이며 각 면접별 공통사항으로 입주자 선정은 마지막 100점 기준으로 선정되며 배점이 동일할 경우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 그것도 동일할 경우 전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입주자 선정 순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쪽의 면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우선 공급에 대한 얘기 없이 일반 공급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공급 부분을 살짝 보시면 일단 우선 공급 공급수가 적기도 하고 선정 방법 또한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신청 자격이 저소득 근로신혼 부부인데요. 소득이 적다 해서 신청이 가능한 게 아니라 2011년 우리 공사에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용 지정공급제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한 사람 중 2017년 거주 우수 가구 조건을 만족하여 제1차 2년 계약 연장 대상자로 선정되어 재계약한 사람입니다. 우선 공급은 이분들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시 매입형은 아래 신청 자격에 해당하면 가능하나 해당 공급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공급을 생략한 일반 공급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공고문을 봐도 너무 복잡하고 심지어 공부를 해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지역별로 주택들이 엄청 많고 또 그 주택들 안에 면적들이 다양해서 당장 12월 21일 월요일부터 신청 기간인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듯 싶습니다. 중요 몇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배점표를 보시면서 내 자격 조건이 어떤지부터 확인하시고 그 자격 조건이 선정 순서에 따라서 면적을 살펴보시고 지원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신청 기간은 12월 21일 월요일부터 12월 24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꼭꼭 신청하세요. 신청은 SH 청약센터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최종 당첨자 발표일은 21년 4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 이후에 발표가 나고요. 입주는 21년 6월경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SH 서울 장기전세 공고 알림이 물콩이었습니다. 좋아요 꾹꾹,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 잘 삽시다. 안녕.